자, 이번에는 단원을 바꿔서 네 번째 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순환이라는 단어인데요. 순환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도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또는 증가 없이 계속해서 그 개의 운동, 움직임, 에너지의 교환 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개 전체가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인간에 의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단원의 첫 코너, 자, 교과서에서는 해수의 순환에서부터 나오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기대순환 먼저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해서 대기대순환을 먼저 넣어보도록 했었습니다. 지구계라고 하지요. 지구계 안에는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 다음에 기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배웠었죠.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평형 상태입니다. 즉, 들어오는 에너지의 총량과 나가는 에너지의 총량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위도별로 봤을 때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양이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구에서 각 지점마다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고도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위도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직하게 들어오는 태양빛에 의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많습니다. 자, 손전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전등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빛이 드러나는 면적이 좁지요. 반대로 비스듬하게 비쳤을 때 빛이 드러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드러나는 면적이 넓어지지만 받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히 들어왔을 때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태양 고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은 위도가 바로 저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에너지 과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위도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빛을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지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에너지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상태,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지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에너지가 남는 저위도에서부터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체, 그러니까 암석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물질, 대기라든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는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너지가 이동할 때 이동량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고위도는 에너지를 받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중위도 지역인 경우 에너지를 보내야 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도 하는 위도입니다.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거의 비슷한 위도 38도 부근에서 에너지 이동량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위도선, 그리고 이것과 평행하게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 태양의 고도가 거의 90도에 가깝지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60도에서부터 그 위로 넘어가게 되면 태양빛이 굉장히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표와 이루는 각인 고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것을 왼쪽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왼쪽에 있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을 보게 되면 적도에서 최대,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도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보단 훨씬 더 적습니다. 변화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 위도는 38도 부근이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첫 번째 챕터에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연습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기와 해양에서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너지 이동의 방향을 위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량이 가장 많은 위도는 중위도 지역, 위도 38도 부근이 되겠죠. A와 B 지역이 있습니다. 해양 수송량에 대한 대기 수송량의 B를 물어보고 있네요. 대안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에 앞에 있는 것, 바로 해양 수송량은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 수송량은 분자가 되겠죠. 자, A 지역을 보면은 해양 수송량이 많지 않습니다. 분모가 작다는 얘기죠. 대기의 수송량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면 B 지역을 봤더니 해양 수송량이 A 지역보단 많습니다. 대기에 의한 수송량은 A 지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분모가 크기 때문에 해양 수송량에 대한 대기 수송량의 B는 A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구계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평형이지만 각 위도별로는 에너지 평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을 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 문항 내신 문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입니다. 지구계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말이죠. 하지만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각 위도별로 받는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사이각, 바로 이것을 고도라고 했었죠. 저희도 지방은 태양 고도가 높아 단위시간,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를 에너지 과잉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위도 지방은 태양 고도가 낮아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이를 에너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위도별로 에너지는 비평형 상태이며 에너지가 남는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인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동하며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비슷한 위도 38도 부근에서 에너지 이동량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림은 봄철에서 여름철 아지랑이가 피고 있는 것을 그 사진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지랑이는 보통 지표가 굉장히 달구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위에 있던 공기가 가열되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공기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지역에선 이렇게 대기가 상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추운 지역에서는 대기가 하강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커다란 흐름이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큰 규모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힘은 대단히 강력한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600년대 그 영국의 과학자이자 재상이었던 헤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저위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의 기압은 저기압이 되겠죠. 고위도에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지표의 기압은 고기압이겠죠. 그러면 극지방은 고기압, 적도지방은 저기압이 돼서 북반구의 경우 지상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저위도 지역에선 상승하는 기류가 고위도로, 그리고 고위도에서 하강하는 공기가 다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구의 가열 또는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 순환이라고 하며, 아까 말했듯이 헤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구가 거대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헤들리의 생각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었지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전향력이라는 것은 북반구의 경우 움직이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까지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위도에서 하강 기류에 의해 내려온 공기 역시 적도까지 가지 못하지요. 어느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그 안에서만 순환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즉, 저위도를 중심으로 한 순환세포 하나, 고위도를 중심으로 한 순환세포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순환세포, 이렇게 세 가지 순환세포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3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부르지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헤들리가 생각한 규모와는 다르지만 헤들리가 생각한 순환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 사이에 일어나는 열적 직접 순환을 가리켜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름 붙였었지요. 자, 그리고 헤들리 순환의 지표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요. 당시 무역을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용되던 바람이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극지방에서는 역시 열적 순환이 나타나는데요. 60도 지방에서 상승, 그리고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순환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극순환이라고 하죠. 지표에서는 극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은 아닙니다. 즉, 양쪽에서 열대류로 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나타나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를 역학적 순환, 2차 순환, 간접 순환이라고 하며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페렐 순환은 저위도 지방에서 하강 기류, 고위도 지방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며 열적 순환과 그 흐름의 방향은 반대가 되지요. 그리고 지표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요. 이를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방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적도 지방, 위도 30도 지방, 그리고 60도 지방에서 기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도 지방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표의 기압은 저기압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고 이 지역에서는 고기압이 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난번 단원에서 해수에서도 봤듯이 이 지역에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수의 염분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자, 60도 부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데요.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지표에서 만납니다. 즉, 온도가 다른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도 부근에 전선이 형성되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비가 내리는 구역을 가리켜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재 정리합니다. 저위도는 고위도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의 공기는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면 고위도의 공기는 같은 질량에 해당하는 부피가 저위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상층부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지표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주장했던 사람은 17세기 영국 과학자였던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헤들리는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거대한 공기의 순환이 있음을 주장하고 저위도 지표에서는 저기압, 고위도 지표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 지상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기의 순환은 헤들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는데요. 북반구의 경우 움직이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극지방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극지방에서 하강 기류의 공기 역시 적도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3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하며 거시대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적도 부근에서 상승 기류, 그리고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었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순환 또는 1차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는 남동 또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 있죠. 자, 적도 지방에서는 저기압이 주로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를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터트로피컬 컨버전스 존이라고 해서 ITCG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보통 지구과학보다는 세계지리 파트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저압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이 발달하고 바다에서는 해수의 염분이 낮은 편입니다. 중위도 지방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정도의 지역을 말합니다.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며 60도 부근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류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따뜻한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한다 라고 배웠었죠. 하지만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열에 의해서 순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이를 간접순환 또는 2차 순환이라고 하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지상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어 서에서 동으로 일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지요. 중위도 고압대 지역에서는 육지에서 사막이 발달하게 되고 바다에서는 염분이 가장 높은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도 60도 부근 이상을 고위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60도 부근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극지방에서는 하강하는 형태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역시 열적 직접 순환이며 이를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지표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인 극동풍이 불지요. 위도 60도 부근에선 아까 말했듯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한대 전선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날씨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의 모델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하나의 풍계만 나타나는 왼쪽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은 지구가 자전했을 때 나타나는 3세포 순환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왼쪽에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 풍향은 어떻냐? 북쪽에서부터 불고 있지요. 그래서 북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에 3개의 풍계가 나타나는 이유,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왼쪽과 오른쪽 모델에서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단세포 모델이든 3세포 모델이든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상승과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위도가 같다. 적도와 극지방으로 같다라는 점이 2가지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북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라 라고 했었는데요. 직접순환이라는 것은 열에 의한 대류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데서 상승, 차가운 데서 하강하는 순환이지요. 그림에서는 가, 그러니까 극순환과 다, 헤들리 순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접순환은 역학적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즉 공기의 흐름 사이에 끼어서 또는 공기의 밀도,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페렐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도 30도에서 지표기압, 60도에서 지표기압을 묻고 있습니다. 위도 30도는 중위도 고압대 지역이죠. 그래서 지표에서는 고기압이 주로 나타납니다. 자, 위도 60도에서는 한대 전선대입니다.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표의 기압은 주변보다 낮은 편입니다. 가나 다 중 직접순환과 간접순환, 아까 구분해 봤었죠? 가와 다가 직접순환, 그리고 나가 간접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포 순환 모델, 그리고 풍향,
그리고 중위도 고압대 등등의 개념은 지구과학원에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배우고 있는 대기대순환이라는 파트는 지구과학2에 들어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않는다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중규모 이상의 순환 또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번 챕터를 온전히 소화하신다면 이번 단원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은 태평양 지역의 단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블라블라 나와 있고 그 X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서풍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리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다.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위도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물어봤네요. 일단 B와 C는 지상에서 무역풍이 불지요. 그리고 A와 D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이니만큼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D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 자, 어느 쪽일까요? 자, D에서 지금 해류의 흐름을 봤더니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에 의해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부는 바람 역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불 것입니다. 바로 편서풍이 불고 있지요. 자,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은 X가 와야 합니다. 동쪽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부터 계속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헤들리의 예측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기 순환을 처음으로 주장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수평 방향의 대기 흐름을 이류라고 합니다. 온난 이류, 한랭 이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직 방향의 대기 흐름을 기류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상승, 하강 기류가 그 예가 되지요. 헤들리 순환에서는 적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저기압, 30도 지표 기압에서는 고기압이 지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헤들리 순환은 온도차에 의한 대류로 나타나며 이를 직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열적 순환, 1차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지상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바람이 불며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동풍에서 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위도 60도에서 극지방 사이에도 순환세포가 나타납니다. 60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 극지방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며 헤들리 순환과 같이 열적 직접 순환입니다. 지상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인 극동풍이 불지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자주 언급되진 않습니다. 위도 30도와 60도 사이 순환세포는 앞서 언급했던 두 세포와는 다릅니다. 저위도에서 하강기류, 고위도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므로 직접 순환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패럴 순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두 세포 사이에 끼어 나타난 간접 순환, 2차 순환, 역학적 순환입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지지 않는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의 턱월풍입니다. 편서풍에 의해 기상현상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서쪽 구름대나 강수역을 보고 우리나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있어 지상기압은 저기압이 우세하지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름이 많아 해수의 증발이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마이너스인 지역이 많습니다.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지요.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있어 지상에는 고기압이 우세합니다. 이 지역을 중위도 고압대라 부르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최대입니다. 육지에서는 사막이 발달하고 해수의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위도 60도 부근은 상승기류가 있어 지상에는 저기압이 우세합니다. 중위도에서의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전선이 형성되므로 이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전선이 형성되는 저기압 지역으로 이 지역의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북유럽에서 인테리어가 잘 발달한 이유도 이와 같은 기후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